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전세 많은 부동산, 지금 사면 3대가 거지, 농지는 전세가 없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가 많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 금액이 많은 부동산이 아니라 자, 전세 형태의 계약이 많은 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야기의 전제. 첫 번째로 지금 부동산 매수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다. 농지조차도 대출받아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하기 좋은 시기는 아닌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자 2번 그래도 부동산만 투자하는 분에게 상대적으로 어떤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가?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 전세 많은 부동산 vs 전세 없는 부동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전세 많은 부동산, 우측이 전세 없는 부동산. 전세 많은 부동산은 아파트, 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변에 아파트 전세 많지요. 빌라 전세도 많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전세가 없는 부동산, 뭐 거의 절대적으로 전세가 없는 부동산, 땅이죠, 땅. 농지, 임야, 사용료는 1년에 한 방에 내죠, 그냥. 농지를 임대를 하면 월세 개념으로 한 방에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전세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땅은 내 돈 플러스 담보대출. 자, 이 두 개로 자금을 마련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 전세 많은 부동산인 아파트나 빌라는 내 돈도 들어가고 담보대출도 들어가고 거기에 전세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 많은 부동산은 내 돈 비중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충격을 엄청나게 받는 것이 전세 많은 부동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 단계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전세 많은 부동산은 수요가 많습니다. 자, 아파트 수요가 많고 빌라 수요가 많고 거주는 해야 되니까 아파트, 빌라 실수요도 많고 자 그만큼 투기 수요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대출, 담보대출, 전세대출 대부분의 대출이 이 전세 많은 부동산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전세 없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자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돈이 덜 몰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동산이다. 자, 대한민국 부동산에 거의 몰빵 투자가 많아서 그 전세 없는 부동산도 사실은 그 자산의 그 수준 대비 많은 돈이 들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세 많은 부동산에 비해서 전세 없는 부동산인 땅은 상대적으로 돈이 덜 몰렸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참고 표시 한번 보면 자 지금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던 사람이 최근에 투자한 물건 아파트, 빌라 등 전세 많은 물건이 절대적으로 많죠. 자 경매 한두 달 배운 사람들 대충 내용을 아니까 자신감 붙어서 바로 달려드는 물건이 아파트 아니면 빌라죠. 아파트 낙찰 받거나 빌라 낙찰 받거나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이 전세 많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번 수치적 분석. 수치적 분석은 전세 많은 부동산의 그 대표적 상품인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자 살 때는 내 돈이 들어가고 담보대출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전세금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내 돈은 순수한 내 돈이고 담보대출은 아파트 담보대출이고 거기다가 세입자 전세로 임대를 주니까 그 전세로 임대를 준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 돈 플러스 신용대출 플러스 전세대출인데 아파트 담보가 많을 때는 전세대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겠죠. 자 아무튼 내 돈 담보대출 전세금 자 요렇게 돈을 마련을 해서 아파트를 구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순수 내돈은 1억이 들어가고 아파트 담보대출은 4억이 들어가고 자 그리고 전세금은 5억이 들어가서 그래서 10억으로 아파트를 구매를 합니다. 자, 이때는 금리가 2%일 때입니다. 금리가 2%일 때 이렇게 금리가 낮으니까 신나게 구매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한번 보면 자, 원금은 빌린 돈이니까 그것은 뭐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자, 이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비용 금리 2%로 계산을 해보면 자, 첫 번째로 그 순수 내돈 1억에 대한 이자는 200만 원입니다. 자, 내돈이니까 이자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이 금리 2% 해서 1억에 대한 200만 원. 자, 이것의 의미는 지금 저금리이기 때문에 1억을 다른 데 투자했을 때 200만 원의 기대 수익이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 4억. 4억에 대해서는 1년에 금리가 2%니까 자, 1년에 800만 원 비용을 지급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 금은 지금 어차피 세입자가 내는 것이긴 하지만 자, 지금 보면은 세입자가 5억이라는 돈을 내므로써 세입자는 주거할 수 있는데 집주인은 주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5억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5억 곱하기 2% 하면은 1000만 원. 자, 이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총 발생하는 비용은 세 개를 다 합치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순수하게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은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을 내고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서 만약에 금리가 6%가 된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거의 금리가 6%입니다. 자, 만약에 6%가 되면 이 비용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자, 금액 지금 5억, 4억, 1억 여기에 대해서 금리 6%를 곱하면 자, 비용이 자, 1000만 원 하던 비용이 3000만 원이 되고 800만 원이 24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6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이자 비용을 보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3000만 원이고 1년에 세입자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은 3000만 원의 비용을 내면서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이고 전세에 사는 사람은 임차인은 3000만 원의 비용을 내고서 거주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봅니다. 자, 추가로 생긴 것이 지금 제일 밑에 줄 해당 지역 전세가율이 일반적으로 50%일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억이라는 아파트 가격 중에서 50%인 그 5억이 전세가입니다. 자, 그것이 전세가율 50%의 의미이고 자, 그리고 금리가 2%에서 6%로 변할 때 지금 세입자의 경우 부담해야 될 금융비용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자, GDP가 쑥쑥쑥쑥 올라가 주면 이거 문제가 안 되겠으나 GDP가 그대로이면 자, 1000만 원 금융비용 부담하던 사람이 금리가 좀 올랐다고 3000만 원 금융비용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지나면 1000만 원까지만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전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전세금이 지금은 5억 부담하지만 금리 6%가 조금만 더 지속되면 전세금 5억이 나중에 1.7억 정도 될 겁니다. 자, 소득 증가가 없으니까 당연히 전세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비용은
전세금이 아니라 전세금으로 인한 그 이자 비용이 최종 비용인데 그 비용은 결국에는 당초와 같아지는 그 1,000만 원 수준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금리가 다시 내려가거나 아니면 전세 금액이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금리가 뭐 당분간 6%대 이상으로 유지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전세금이 한 1.7억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담보대출도 그러한 경우에는 4억이 1.3억이 되는 거고 내 돈도 1억이 0.4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적정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그리고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 2% 대비 금리 6%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아니라 3.4억이 적합하다. 경제 수준, 경제 규모, 그리고 GDP 수준으로 봤을 때 금리가 6%이기 때문에 자, 아파트 가격은 10억이 아니라 3.4억이 적합한 금액이 될 것이다. 자, 이 내용 반발하는 사람 많으실 건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GDP 상승 없이 금리 하락으로 전세 금액 올라가서 전세 금액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아파트 매매 가격도 상승하겠죠. 그렇게 상승한 아파트는 자, 이번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분을 모두 뱉어내는 것이 정상이다. 자, 문제는 2번이 아니라 1번이 문제겠죠. GDP 상승 없이 금리 하락했다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버리는 현상, 마구마구 상승해 버리는 현상. 자, 이 1번이 문제인데 이 1번 문제 발생 원인은 언론, 정치권, 토건족 합작품이다. 자, 자기들은 쭉 올려놓고 고점에서 팔아버리고 부동산을 잘 모르는 일반 서민 중 일부가 고점에서 그 물건을 받아버리고 자,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오르면 그 사람들은 쪽박 차는 거죠.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뻔히 알면서 언론, 정치권, 토건족 합작품. 자, 이들은 양아치라 불러도 할 말이 아마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4번 정상적인 시장. 자, 첫 번째로 전세 제도는 없어야 한다. 자, 왜인가? 2번 만약 전세 제도가 있다면 전세가율은 100% 정도 되어야 한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집주인은 집값을 뭐 10억 주고 사고 플러스 보유세 한 1천만 원 정도 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손해인데 대신에 1년에 한 1천만 원 정도는 집값이 오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집값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 아파트는 건물은 가격이 내려가고 땅값은 오르고 그래서 1년에 뭐 1,000만 원 정도 집값이 오른다. 뭐 이 숫자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자, 이렇게 가정을 일단 하겠습니다. 집값이 10억인데 보유세 1천 내는 대신에 1년에 1천만 원 정도 오르니까 내 집값은 내가 구매한 10억 가격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세입자는 전세금 10억 주고 거주를 하는 거죠. 자, 세입자는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0억 낸 것이고 집주인은 10억 그대로 그 가격을 유지하니까 10억 들고 있고 뭐 알고 보면 집주인이 조금 손해죠. 그래서 만약에 전세 제도가 있다면 계속 유지된다면 전세가율은 100% 정도 되는 게 맞는데 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좀 아는 합리적인 투자자만 있다면 전세가율이 한 100% 정도 되는 게 맞는데 자, 전세가율 100%. 자, 전세제도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세제도는 없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임대제도. 자, 온리 월세만 남겠죠.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임대제도는 월세만 남는데 자,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주택 임대 후 월세를 받고 자, 집값은 건물은 감가상각 마이너스 땅값은 플러스 뭐 그래서 집값이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차피 집을 산 이유는 땅값 상승 보고 산 것이기 때문에 자, 임대료를 모아서 나중에 감가상각 마이너스 돼서 나중에 제로 이하 값으로 떨어지는 그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한 돈을 임대를 통해서 모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후 임대료 빼기 재건축 비용. 자, 이것이 순수한 임대 수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좀 숫자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게 이 재건축비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금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는데, 자, 사람들 아파트 재건축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적률 꽉 찬 아파트는 재건축 비용 전부 다 그 아파트 주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이 숫자가 왜곡되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세후 임대료만 하더라도 집값에 뭐 1%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 수준이면 재건축비 반영을 하면 임대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1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아파트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월세만 있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주택 가격 변동폭이 지금처럼 크지 않다. 자, 전세는 금리의 그 함수이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 전세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가 산정이 된다면 그 매매가는 가짜죠, 가짜. 변동폭도 크고. 대신에 토건족들은 그 가격 변동폭이 크면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겠죠. 원래 투기꾼들은 그 변동폭이 큰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많이 남으니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동산 잘 모르는 서민들은 쪽박을 차게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주택 가격은 월세만 있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됐을 때 주택 가격은 임대 수익 나누기 4% 정도. 4%는 제가 보는 그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4% 정도는 수익이 나야지 재건축 비용도 좀 부담하고 내 수고비만큼의 그 이익도 좀 기대할 수 있고, 자, 그 정도가 저는 4%라고 보는데, 자, 이것을 한번 말로 풀어보면 임대 수익이 1년에 4천만 원이면 집값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 1년 임대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면 집을 살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들 이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엄청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5번 전세 많은 부동산 지금 가격. 자, 첫 번째로 대한민국은 중국만큼 토건족이 많습니다. 자, 우리 중국 욕하지만 대한민국 그 못지않게 타락한 나라입니다. 부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중국만큼 토건족이 많다. 자,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를 유지해서 많이 해먹어 왔다. 자, 3번 이성적 투자자가 늘어나면 전세는 사라진다. 자, 그래서 월세 시장만 돌리면 주택 가격 얼마 안 가서 떡락한다. 자, 5번 전세가 없는 농지 등 토지는 그 정도로 비이성적인 시장은 아니다. 자, 전세가 없는 농지 등 토지는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시장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좀 아는 그 조금은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부동산을 고집한다면, 자, 전세가 없는 농지, 임야 등 토지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이다. 자,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